오늘은 제프리 작스와 K 시니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 내 머릿속에 들어온 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세계적이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프리 작스는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지리, 기술, 제도. 이분이 본래 국제금융 그리고 거시경제, 특히 경제사 이쪽에 밝은 분이에요. 그리고 재건 분야, 특히 후진국에 대한 발전 보상국가에 대한 재건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의 활동가예요. 단순히 학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29세에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정교수, 전임 강사 이런 게 아니라 정교수가 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 분야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에는 선진국에는 말이에요. 이런 그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중에 최고의 천재들이 좋은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삭스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의 역사를 보면서 말이에요. 지난 7만 년의 인류 역사를 간추려 보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일정한 패턴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크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각 나라, 각 대륙의 연결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각 나라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삭스는 그 7만 년의 역사를 생각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최근 제사 아니에요. 근데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후 위기라든가 또 환경 문제, 또 펀데믹 전염병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격차 문제,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크잖아요. 또 한 나라 속에서도 격차가 크고 이런 격차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옛날에는 한두 나라만 전쟁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 전 세계 국가가 안 걸릴 수가 없고 국가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시민 세력들이 말을 하잖아요. 언급을 한다고. 그래서 정부도 마음대로 못해. 시민의 의지를 따라야 되거든. 그래서 현재는 인류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는 각 나라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리, 각 나라의 지리죠. 그리고 최근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기술. 그리고 각 나라의 경제 제도가 만들어온 세계의 협력의 프레임은 이제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옛날에 지리는 멀리 떨어진 나라는 서로 영향을 안 줬는데 이제는 비행기면 하루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는 이게 지리가 한 나라처럼 가까워졌고 또 기술이 옛날의 기술하고 지금의 기술은 천이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로 사실 대학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의 시스템이 각 나라의 우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 기술 제도가 이 지구의 어떤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생명체일까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 지구적 수준으로 이 협력의 정신이 확대되었다. 이걸 아주 여러 가지 데이터 갖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득력 있게. 사실 그동안은 나의 관심사는 이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였습니다. 내가 증권에서 부장으로 있을 때 이런 세계화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세계화가 잘 몰랐어요. 근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이 세계화라는 게 내가 살아온 고향을 등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폐단만 나한테 많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역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화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포럼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면은 세계화를 해도 사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였단 말이야, 아직까지.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위한 세계화였는데 이제 삶의 질을 위한 세계화로 한정시켜야 된다. 최근에 옛날에는 IMF나 월드뱅크가 이걸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대기업들 강적이 편 만든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IMF도 많이 바뀌고 다 바뀌어봐요.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회치를 위한 세계화가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옛날에는 그 신대륙을 발견한 그 신대륙 발견을 주도한 그 국가와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배와 정복의 바탕을 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건 힘들어요. 옛날처럼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받아다가 흑인들을 말하다가 노예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협력의 바탕을 둔다는 게 이게 어떤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시민 정신을 강조한다. 저는 이 소위 시티즌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 글로벌 시티즌십을 내가 강조하긴 강조하지만은 글로벌 어떤 세계 시민이라고 해도 그 근거는 로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국제 시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각 나라는 있는 거죠. 우리 반기문 씨가 우리 유엔 사무총장으로 했을 때 이런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각 나라마다 다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빈곤층 감소하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거, 또 식량 안보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이렇게 해서 17가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17번이 지구적 협력 강화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지구적 협력 강화하고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 이 몰프강 작스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건 말이에요. 2015년 그 제70자 유엔 총회에서 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SDGs 고르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가 다 해요. 다 한다고.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이 17개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니어들은 특히 기회 시니어라고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말이에요.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그 유엔에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프리 작스의 말 중에 내 마음속에 가장 들어오는 말은 이 말이었어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가 세계적이다. 우리는 우리 전통 속의 보편적 가치를 활용해서 세계적 협력 시대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주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특히 우리는 우리 전통 속의 보편적 가치를 활용해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못했지만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해주니까 너무 좀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전통 속의 보편적 가치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우리 전통 속의 보편적 가치냐?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 화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같지는 않더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만 강요하지 말고 서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자기의 자율성을 확장하면서도 타인과 이질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심하고 특히 여야가 또 좌우가 갈등이 심한 나라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생각이 같지는 않지만 부동하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지. 이거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기고 증오를 부추기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런 정신은 우리 전통 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특히 또 다른 생명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전통 속에 있는 거는 저는 유교의 유교적 경제가 정신입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가진 게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으면 걱정하고 또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지 않으면 걱정해라. 사람들이 골고루 살면은 가난이 없고 또 화목하게 살면은 적음이 적다. 그냥 골고루 잘 나눠주게 되면 말이에요.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고 여기에 대한 갈등도 적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편안하면 다시 말하면 나라가 편안하면 가정이나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게 갈등이 심으면 나라가 기울어지거든요. 반드시. 근데 이 말이 밤낮에 어렸을 때 외우던 말이에요. 불안과의 화안불균, 불안빈이 화안불안, 개균 무빈, 화무가 안무경. 이게 내 어렸을 때 아니죠. 젊었을 때 아주 좋아하던 말인데 이게 우리의 전통이거든. 이러한 경제가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한 나라의 정신이 아니고 어떤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원시민족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특히 우리 전통에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롭다는 거. 이롭다는 거는 의로움 속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자 그러지만은 화합하려면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화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의지화야. 이로움이라는 건 의로움 속에서 화합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주요 건괴 문헌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공자님의 그대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좋아해요. 반드시 이롭다는 건 말이에요. 돈이 많고 재벌이 되고 닷컴 재벌이 돼가지고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이게 이런 정신이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인간이 화합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반드시 의로움 속에서 서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서로 나눠가져야지. 난 옛날에 그 증권회사 있으면서 갑자기 그때 그 닷컴 붐이 일어날 때인데 갑자기 수천억을 갖고 갑자기 또 거지가 갖고 이런 꼴을 내가 수없이 봤거든. 근데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을 불행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합이라는 거는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에도 돈 의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대문에 돈 의문인데 의로움을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돈 의문입니다. 지금은 그 서대문에 지금 그 논의문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다. 그래서 내가 제프리 작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내가 읽는 책은 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미디어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강의를 재밌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결국은 뭐 어렵게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 전통과 전통 정신으로 말이에요. 현대화하자는 거예요. 기술을 바라보더라도 현대 테크놀로지를 바라보고 어떤 글로벌 4.0 혹은 무슨 화폐? 무슨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화폐를 보더라도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밑에 어떤 기본적으로 의로움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거 이런 데 있다 하는데 나는 너무나 감동을 했는데 이 논어에 그런 기본 정신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화되고 아무리 말이에요 어떤 로봇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더라도 로봇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또 아무리 여러 가지 머리 좋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논어에 기본적인 정신만 있으면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다만 우리는 제프리 작스나 더글라스 러시코프처럼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자들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네. 끝으로 K 신여기를 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 속의 가치는 이 시대에 더욱 빛난다.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서 세계적인 협력 시대를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는 길이 K-시녀의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 속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적 협력 시대를 열어가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할 말이 많지만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